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이름 걸고 미국에 초강경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뭘 믿고 이러겠습니까? 우리 이 회장님, 김정은이가 뭘 믿고 이렇게 초강대국 미국에다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남친 땅굴을 믿고 있는 것 같죠? 대변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땅굴을 없다라고 하니, 한미 당국이 없다라고 하니 이제 김정은이는 기고만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르고 있을까요? 이 퀘스천입니다. 저도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는 뭔가 정부에서 단 몇 군데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기 전이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대비도 철저해야 하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자기 이름 걸고 미국 초강경 위협했다. 북 최고 지도자 명의 성명을 냈다. 사상 처음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미치광이 깡패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 불로 다스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볼까요? 굉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10월부터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겠다. 북한하고 북극비 교역을 할 건지 바짝하겠다. 중국은 믿을 세계 수가 최대 소비 없습니다. 시장인 미국 중국은 이제까지 이짓하면서 북한에 핵무장하게끔 했던 나라가 중국이고 시진핑입니다. 과거에 중국과 수교할 것이냐, 미국 금융기관, 미국 북한 쪽만 택하라. 미국이 금융기관, 미국과 거래할래, 북한과 거래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지금 전 세계 북한 무역 국가한테 90%를 차지하는 이런 것을 건데. 차단하는 근데 작전에 사실상 북한하고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은 당장 북한하고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은 사실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 차이나라든지 하여튼 북한에 들어갔다 온 비행기는 어디가 6개월 동안 미국 못 거래가 들어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돈을 아예 묶어버리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동남아는 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과 거래한 모든 나라의 기관과 개인 미국 무역금융거래망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김정은 성명엔 미치광이로 응수했다. 북한 다녀온 선박 항공기 180일간 6개월간 미 입항 금지 조치도 사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또 러시아를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MBC 경영 자료 내놓으라는 방통위 최대 주주인 박문진의 요구를 했다. 정부의 방송 경영 감사는 처음이다. 이제 방송 장악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완장 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파리바게트 보고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정규직을 고용해라라고 고용 강제 부과돼갖고 하고 있지. 또 이 방통위는 경영 자료를 이제까지 하지도 않았던 MBC 경영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MBC를 통제하겠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북핵 리스크 커져도 코리아 반도체는 최고가 행진한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날개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북핵 리스크 커져도 코리아 반도체는 최고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호황, 낸드 플래시 48%, D램 75% 점유,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 끝내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진다. 국내 증시사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 반도체 의존증의 경계 목소리도 3년 뒤 시장 이끌 업종이 안 보인다. 그래서 혹자는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이제 중국이 이마트도 내쫓고 우리 또 롯데마트도 내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말아라. 이걸로 무역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압박하는 아이템을 꺼내서 이제는 협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방송계
독립성 침해 우려,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월권적 발상. 지금 이게 막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완장 차고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제는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나선 문재인 정권입니다. 방통위 박문진 감사 완장부대에 이짓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 리용호 태평양상에 수소탄 실험 가능하다.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이 가능하다. ICBM급 여러 발 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와이 주변에다가 갖다 쏘면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라고 리용호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위협 무슨 도발할까? 그래서 고공 핵실험을 할 것이다. 방사능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1961년 소련의 고공 핵실험 땐 반경 4,000km 고주파 통신이 단절됐었다. EMP에 여객기 추적할 수도 있다. 화성 12호 14형 2발 이상 쏘거나 괌 포위 사격 실행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 가족의 소개령 가짜 메시지 소동을 펼쳤답니다. 미군 가족 군무원의 대량 발송, 용산기지에 버스 수십 대 루머도 주한미군 허위사실 수사 착수를 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이 짓을 할 겁니다. 북한군 6차 핵실험 이후 전방초소 총안구를 개방했다. 군 국회 국방위원장의 보고 20일 넘게 열려있는 건 이례적 최전방 긴장수위 상당히 높다. 그런데 국군은 뭘 하고 있느냐? 국군 통수권자는 뭘 하고 있느냐?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평화를 유엔에 가서 30번 외칠 때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고 있다. 이 참.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전 세계에다가 이제는 던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과 러시아를 주로 겨냥했지만 이제 북한하고 거래할 거냐? 아니면 미국하고 거래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택일해라. 북한하고 거래하면 우리하고 거래 못한다. 사실상 북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미 독자 제재로 물 건너갔다.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다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미국하고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은행이 하든 외환은행이 하든 하기만 하면 미국하고 전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독자 제재로 물 건너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북과의 신규 거래 중단, 트럼프 예상 못했다, 시진핑의 감사. 그래서 중국인민은행도 이제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 태길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왕이가 누굽니까? 중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남북한 어느 쪽도 핵보유 안 돼. 북 위험한 길 더 가지 말라 해서 저는 여기다 개똥이다라고 썼어요. 왕이 이제까지 너는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 도와준 놈 아니더냐. 근데 이제 와서 남북한 어느 쪽도 핵보유 안 돼. 이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시진핑과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기꾼 해적 개똥이다라고 여기다 쓴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이 얘기가 의미가 있죠. 신뢰가 없는데. 트럼프 사드 배치 잘 끝났다면서요 하고 문 대통령께 이제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이 심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뉴욕서 정상회담, 비완비 등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합의를 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도 거론을 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북도발 개탄 표현에 트럼프 개탄이라고 하는 단어 내겐 행운의 단어다. 대선 때 힐러리 역풍 맞은 것 농담을 들었다. 그래서 디플로러블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문 대통령이 써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힐러리가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역풍을 맞아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됐노라. 아베 한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800만 대북 지원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는 정직한 말을 한 겁니다. 일 언론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 지금이 북 지원할 때냐 화를 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청 악의적 오보 이래 강한 유감. 청와대는 악의적 오보다 이래 강한 유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 기내 간담회 지금은 압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통수권자로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천하태평 군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쯤은 경계태세 강화하고 이제 전쟁 준비하고 땅굴에도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될 이 양반이 유엔에 가서 평화 800만 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당 김명수 표결 전에 국민의당 소송을 무더기 취하했다. 예. 그래서 대선 관련 고소 고발 10여 건, 국민의당이 원한 선거구제 개편도 청와대 여당서 공감 표시를 했다. 보수 야당 정치적인 뒷거래를 했다. 저잣거리 시정 잡배들의 행태다. 민주국민의당 뒷거래 없었다. 이제 이러고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와 간철수가 또 간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이제 진행되겠지만 노 대통령 부부싸움 끝 목숨을 끊었다.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다. 그래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은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죽은 것 아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자, 대북 지원 철회 안 하면 김정은의 공범이다. 보수 야당 문 대통령 유엔 연설에 평화국을 무개념 외교를 비판했다. 그래서 대북 지원 철회 안 하면 김정은과 공범이다라고 하는 직격탄을 보수 야당이 날리고 있습니다. 불협화음 커지는 바른정당 당 안팎 이러다 11월 전에 당 깨질 수도. 하태경 대법원장 표결 찬성,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개 설전을 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도 파행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 깨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이 하태경 의원이 배신하고 당의 의결을 배신하고 이제 이 대법원장 찬성표를 던져갖고 이제 내용이 번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온몸에 상처 견뎌낸 고목 같은 법관이었기를,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어제 대법원장 퇴임식을 했습니다. 가시밭길 걷는 것 같았다며 고목 소리 들으려면 시를 인용했다.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 물들여 정치권이 사법권 간섭 경계했다. 법관 독립은 민주주의 이한 것이다. 일부 법관들에게도 일침을 했다. 개떡이다. 개떡이다. 저는 일본 청와대 100m 앞 시위대를 허용한 대법원장이다. 청와대 이 800m라고 하는 안전거리, 대모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100m 앞에까지 이 대모대, 성난 대모대를 갖다가 허용케 한 대법원장이 양승태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고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주사회 살인적 재판을 끌고 가는 대법원장이다. 주사회 살인적 재판을 끌고 가는 대법원장 양승태였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이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대법원장과 또 국회의장 누구죠? 정세균. 이 사람들은 주사회 살인적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당신들이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 주사회 살인적 재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분의 조국은 누구냐, 그리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썼습니다. 자, 제2 파리바게뜨 델라 프랜차이즈 업계 떨고 있다. 왜? 고용하라고.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라고 고용강제부가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고용부 직접 고용 시정명령 불똥 뛸까 노심초사. 그래서 본사서 직접 업무 지시 안 내려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조사 기준 바짝 높여 현미경식 조사 때는 못 피해갈 듯 직접 고용 감당 못하는 기업들 실업 파트타임 유발할 가능성. 그래서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라의 경제를 거들내야지. 이제 성난 민심이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을 또 뽑을 것이다. 이 계급
이 계급 간의 싸움 시키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사설입니다. 북한 최종 도박 위협, 핵 위기 결정적 순간 다가오고 있다. 핵 위기라고 하는데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 정부는 평화를 외치면서 항복을 하자고 하는 거냐라고 제가 퀘션을 붙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북의 핵미사일 사태는 결정적 순간 가까이 왔다. 북은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한 집단이다. 이런 북에 대해 미국은 경제 제재 압박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의 사생결단 최후 도박과 미국의 추가 대응이다. 미국 추가 대응엔 군사 조치도 하나의 선택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 충돌은 국제적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 직전 벼랑 끝에서 미국 타협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미국 타협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어느 쪽이든 갈등과 긴장은 극한까지 간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정부가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전쟁에도 대비해 놔야죠. 북폭을 했을 때 바로 계엄령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해서 2,500개 무기고를 비워서 이제는 우리 350만 플러스 또 200만 해서 550만에게 이 무기를 나눠주고 캐리 무기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역사를 준비해야죠. 어떻게 이런 때 평화만 외치고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군인이라면 이제는 전쟁에 대비하고 세밀한 것까지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44명의 장군 여러분,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굴에 나는 대비하겠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전술핵 싫다면 대북 노선 수정하라.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21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비공식 설명에 따르면 비공식 설명입니다.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했으나 전술핵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술핵도 포함해갖고 핵무기는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위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강경화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그것도 비공식으로. 이 짓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중국은 강 장관 입을 빌려 한반도 전술핵 반입 불가를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함으로써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짓거리가 진행되고 있죠. 어차피 북핵이 최악 상태로 가면 전술핵 문제는 본격 부상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도 한미 미일 간의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대북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의 전략은 앞으로 계속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논설을 쓰는 사람은 중국을 경고하고 있는데 해적 시진핑의 중국, 믿을 수 없는 중국. 따라서 우리는 중국 믿지 말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압박과 필요시에는 폭폭과 여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파리바게뜨에 떨어진 정부 폭탄. 이 논설위원이 정부 폭탄이라고 썼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폭탄 정부가, 정부의 폭탄이. 그래서 계급투쟁, 계급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연출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심히 염려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에 국민들이 입을 열고 행동함으로써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운의 단어다. 대선 때 힐러리 역풍 맞은 것 농담을 들었다. 그래서 디플로러블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문 대통령이 써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힐러리가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역풍을 맞아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됐노라. 아베 한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800만 대북 지원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는 정직한 말을 한 겁니다. 일 언론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지금이 북 지원할 때냐 화를 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청 악의적 오보 이래 강한 유가. 청와대는 악의적 오보다 이래 강한 유가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 기내 간담회 지금은 압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통수권자로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천하태평 군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쯤은 경계태세 강화하고 이제 전쟁 준비하고 땅굴에도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될 이 양반이 유엔에 가서 평화 800만 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당 김명수 표결 전에 국민의당 소송을 무더기 취하했다. 예. 그래서 대선 관련 고소 고발 10여 건, 국민의당이 원한 선거구제 개편도 청와대 여당서 공감 표시를 했다. 보수 야당 정치적인 뒷거래를 했다. 저잣거리 시정 잡배들의 행태다. 민주국민의당 뒷거래 없었다. 이러고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와 간철수가 또 간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이제 진행되겠지만 노 대통령 부부싸움 끝 목숨을 끊었다.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다. 그래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은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죽은 것 아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자, 대북 지원 철회 안 하면 김정은의 공범이다. 보고 있다. 이 참.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전 세계에다가 이제는 던진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과 러시아를 주로 겨냥했지만 이제 북한하고 거래할 거냐 아니면 미국하고 거래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택일해라. 북한하고 거래하면 우리하고 거래 못한다. 사실상 북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미 독자 제재로 물 건너갔다.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다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미국하고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은행이 하든 외환은행이 하든 하기만 하면 미국하고 전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독자 제재로 물 건너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북과의 신규 거래 중단, 트럼프 예상 못했다 시진핑의 감사. 그래서 중국인민은행도 이제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 태길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왕이가 누굽니까? 중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남북한 어느 쪽도 핵보유 안 돼. 북 위험한 길 더 가지 말라 해서 저는 여기다 개똥이다라고 썼어요. 왕이 이제까지 너는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 도와준 놈 아니더냐. 근데 이제 와서 남북한 어느 쪽도 핵보유 안 돼. 이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시진핑과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기꾼 해적 개똥이다라고 여기다 쓴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이 얘기가 의미가 있죠. 신뢰가 없는데. 트럼프 사드 배치 잘 끝났다면서요 하고 문 대통령께 이제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이 심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뉴욕서 정상회담, 비완비 등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합의를 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도 거론을 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북도발 개탄 표현에 트럼프 개탄이라고 하는 단어 내겐 차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차이나라든지 하여튼 북한에 들어갔다 온 비행기는 6개월 동안 미국 못 거래가 들어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돈을 아예 묶어버리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동남아는 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과 거래한 모든 나라의 기관과 개인 미국 무역금융거래망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김정은 성명엔 미치광이로 응수했다. 북한 다녀온 선박 항공기 180일간 6개월간 미 입항 금지 조치도 사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또 러시아를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MBC 경영 자료 내놓으라는 방통위 최대 주주인 박문진의 요구를 했다. 정부의 방송 경영 감사는 처음이다.
이제 방송 장악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완장 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파리바게트 보고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정규직을 고용해라라고 고용 강제 부과돼갖고 하고 있지. 또 이 방통위는 경영 자료를 이제까지 하지도 않았던 MBC 경영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MBC를 통제하겠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북핵 리스크 커져도 코리아 반도체는 최고가 행진한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날개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북핵 리스크 커져도 코리아 반도체는 최고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호황, 낸드 플래시 48%, DRAM 75% 점유,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 끝내면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진다. 국내 증시사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 반도체 의존증의 경계 목소리도 3년 뒤 시장 이끌 업종이 안 보인다. 그래서 혹자는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이제 중국이 이마트도 내쫓고 우리 또 롯데마트도 내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마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이름 걸고 미국에 초강경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뭘 믿고 이러겠습니까? 우리 이 회장님, 김정은이가 뭘 믿고 이렇게 초강대국 미국에다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남팀 땅굴을 믿고 있는 것 같죠? 대변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땅굴을 없다라고 하니, 한미 당국이 없다라고 하니 이제 김정은이는 기고만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르고 있을까요? 이 퀘스천입니다. 저도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는 뭔가 정부에서 단 몇 군데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기 전이라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대비도 철저해야 하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자기 이름 걸고 미국 초강경 위협했다. 북 최고 지도자 명의 성명을 냈다. 사상 처음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미치광이 깡패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 불로 다스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볼까요? 혼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10월부터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겠다. 북한하고 북법비 교역을 할 건지 바짝하겠다. 아니면 중국은 믿을 세계 수가 최대 소비 없습니다. 시장인 미국 중국은 이제까지 이짓하면서 북한에 핵무장하게끔 했던 나라가 중국이고 시진핑입니다. 과거에 그 중국과 수교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대만하고 금융기관, 할 것이냐 미국 북한은 선택해야 한쪽만 이렇게 했던 택하라. 거하고 비슷한 미국이 상황이다. 금융기관, 대부분 다 미국과 거래할래, 중국 선택하고 북한과 거래할래 단교를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제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전 세계 북한 무역 국가들한테 하고 있는 90%를 것이나 다른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건데. 차단하는 근데 작전에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북한하고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저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은 당장 북한하고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은 사실 좀 다른 알아라. 이걸로 무역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압박하는 아이템을 꺼내서 이제는 협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방송계 독립성 침해 우려,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월권적 발상. 지금 이게 막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완장 쳐고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는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나선 문재인 정권입니다. 방통위 박문진 감사 완장부대에 이짓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 리용호 태평양상에 수소탄 실험 가능하다.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이 가능하다. ICBM급 여러 발 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와이 주변에다가 갖다 쏘면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라고 리용호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위협 무슨 도발할까? 그래서 고공 핵실험을 할 것이다. 방사능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1961년 소련의 고공 핵실험 땐
반경 4,000km 고주파 통신이 단절됐었다. EMP에 여객기 추적할 수도 있다. 화성 12호 14형 2발 이상 쏘거나 괌 포위 사격 실행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 가족의 소개령 가짜 메시지 소동을 펼쳤답니다. 미군 가족 군무원의 대량 발송, 용산기지에 버스 수십 대 루머도 주한미군 허위사실 수사 착수를 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이 짓을 할 겁니다. 북한군 6차 핵실험 이후 전방 초소 총안구를 개방했다. 군 국회 국방위원장의 보고 20일 넘게 열려있는 건 이례적 최전방 긴장 수위 상당히 높다. 그런데 국군은 뭘 하고 있느냐? 국군 통수권자는 뭘 하고 있느냐?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평화를 위원회 가서 30번 외칠 때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무방비 상태로